이정현 씨가 한 말을 글로 올렸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현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씨가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목표는 이거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또 뭐 가족 중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공천 받았으면 하는 분들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말을 아주 정성껏 들어야 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과연 공천심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선택이 될 것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보내서 주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가? 과연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건전한가? 우리는 저 정당을 믿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글을 좀 발췌를 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해력이 참 문제죠. 본인들은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부터 봅시다. 과연 제대로 읽었는가? 물론 그것은 이정현 위원장에게 죄가 있기도 합니다. 말을 정상적인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전지대 혁신. 무슨 안전지대야? 배관공도 아니고 무슨 전기 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안전지대 혁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전지대를 혁신하겠다. 그러면 안전지대를 많이 설치하려는 건가? 봅시다. 지방선거 공천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정현 씨 말은 이거 문제다. 이거 암덩어리다. 이거 잘라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에서 변화가 늦는 곳은 역설적으로 안전하다는 지역입니다. 이 문장이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정치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은 변화가 늦기 마련입니다. 안전하니까 늘 그대로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이야기겠죠. 오랫동안 당의 간판만으로 정치가 가능했던 구조가 있었다면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간판만 달면 당선이 됐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국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은 우라가 치밀 겁니다. 너희 간판이 명품이냐? 그걸 달면은 되게 지금 너희 지지율이 어떤데? 그러시겠죠? 이정현 위원장, 현재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간판이 지금도 명품인 줄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간판만으로 정치가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디입니까? 거기가 서울입니까?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죠? 부산입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는 간판만으로 정치가 가능한 곳 하면은 당연히 대구, 경북 여기를 생각하게 되겠죠. 아직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마 전국에서 그 낮은 지지율, 정당 지지율 중에 가장 높은, 어떨 경우에는 30%대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당세가 강한 지역의 시민 사이에서는 보십시오. 당의 간판만으로 정치가 가능했다. 우리 간판을 달면 그냥 너희는 선거에서 그냥 당선되는 거야. 우리 당의 세력이 강한 지역은 TK 국민의힘 공천장만 들고 있으면 그냥 뽑히는 거야. 이런 오만함이 보이죠?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꿈에 젖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의 세력이 강한 지역, 그 주민이 많이 투표를 해준 게 아니고 자기네가 강하답니다. 국민의힘이 강하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복종해서 그냥 표를 갖다 바치는 모양이죠. 여기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피로감이 적지 않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은 그 익숙함과 안이함을 그대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겠다. 당의 간판을 달고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당의 음덕으로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혁신의 실험장이 되어야 합니다. 뭐 혁신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험이라고 하니까 오싹하죠. 실험은 보통 배 가르고 혈관 자르고 아니면은 부글부글거리는 그 화염 속에서 연기가 솟아나고 뭐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당세가 강한 지역 TK입니다. 여기를 실험장으로 쓰겠다. 뭔 짓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과학자, 경영인, 현장 전문가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에게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 지방선거, 그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고 지방의 의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과학자, 경영인, 현장 전문가로 공천을 할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준비하시면 그거는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난가? 나를 말하는 건가? 하는 대부분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 누굴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지대가 결국 TK죠. 안전지대가 더 이상 정치의 안식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 공천은 기득권에서 미래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 자체로는 우리 국어 그 서술 방식에서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이중성, 이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썼는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거의 난수표입니다. 암호문입니다. 기득권에서 미래로,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뭘 바꾸겠다는 것인가? 기득권이 누굽니까? 미래는 누굽니까? 변화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곳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곳은 TK인가?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리가 됩니까?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 절차만이 아니라
노란 부분부터 보죠. 익숙한 기준을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소리고, 형식적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넘어서겠다, 안 지키겠다고 합니다. 익숙한 기준은 우리가 흔히 상식, 그걸 어기면은 말도 안 되지 하는 거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답니다. 제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는 단순히 규정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수필이나 소설이라면 말을 좀 멋부려 썼네 하겠지만, 이거는 공관위원장이 공시하는 공적문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정치는 단순히 규정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정치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가 이게 시대의 요구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막 바꿔가는 거다. 정치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드는 거다. 이런 범죄자의 인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이고 규정이고 다 무시하고 자기들 그 몇 명, 장동혁을 비롯한 그 몇 명이 제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보고도 그게 무슨 소린지 해서 좋다는 이야기인지, 밑에 보면은 좋다고 댓글 달고 박수치고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져봅시다. 이정현 씨는 2026년 2월 12일에 공천관리위원장이 됩니다. 그날 한 말입니다. 공천은 혁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천이 혁신이다. 공천이 어떻게 혁신일까? 근데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공천을 통해서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인가 싶죠.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최대한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의 정당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공천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공천으로 증명하겠답니다. 이제 이 말 뜻을 살펴봅시다. 혁신공천 말을 했는데, 혁신공천이란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하는 공천인 것을 알 수 있죠. 문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미래가 뭔가 하고 보니까 내용상 미래는 청년, 아직은 이제 드물어 표시를 안 하고 그쯤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 개념의 미래가 아니고 세대적 개념의 청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더 높은 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정치의 중심으로 청년을 놓겠다. 이거는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계속 공시하는 글 속에서 나중에 확인이 되고 개념이 일의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2026년 2월 13일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은 혁신이어야 합니다.
역시 혁신공천 이야기를 또 하죠. 우리가 혁신공천은 이러한 세 가지 교체를 하는 공천이라고 위에서 요약을 했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혁신은 세대 교체이며 시대의 교체여야 한다. 이제 조금 더 좁힐 수 있습니다. 혁신 공천이란 세대 교체이며 시대의 교체를 하는 공천이다.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세대를 바꾸고 시대를 바꾼다는 걸까?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2월 14일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글입니다.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결단이라는 제목인데 이번 공천은 필요한 곳에서는 아마 모든 곳은 아니고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양보를 통해 포용과 통합의 길을 보여주는 방식 말입니다. 청년과 정치 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주는 세대교체의 공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좀 개념을 알 수 있겠죠. 포용과 통합이란 무엇이냐? 출마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번 선거에 나오려는 분들이 포용과 통합은 좋은 거다 해서 그거 좋습니다 하면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 알아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교체의 뜻이 나왔습니다. 세대교체란 청년과 정치 신인을 지방자치단체장에 공천하는 것. 이정현 씨가 말했지 않습니까? 청년하고 정치 신인이 도지사가 되고 광역시장이 되고 하는 것이 세대교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참고로 이야기를 해두면 청년은 나이로 구분이 되죠. 정치 신인은 정치에 있어서 신인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는 그 정도로 구분을 하죠. 2월 15일 이정현 위원장은 공천 기준을 밝힙니다. 공천 기준이 이렇습니다.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미래 산업을 이해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미래 산업 우리도 이해해. AI, 디지털 시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거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지역 미래를 만드는 사람.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가 시의회, 이 의회 쪽을 제외하면은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행정을 관리하죠. 도지사. 그런데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뭔가 좀 별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선거에 강한 사람보다 지역을 성장시킬 사람. 그런데 선거에서 선거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성장시킨다는 아주 느슨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당이고 여당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파악을 영 엉망으로 하고 있다. 이런 현실 파악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선거를 망칠 테니까. 기득권 정치인보다 새로운 지역 리더를,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 지역 리더는 지역에서 성장한 리더가 아니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지역 리더를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서비스로 알려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선거의 공천의 기준을 미래에 두겠습니다. 앞에서 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이 아니라 세대라고 했죠. 청년에 두겠다고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직 안 되고 현재의 유력 후보 안 되고 몽땅 바꾸겠다고 한 걸 알 수 있죠.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청년을 앉혀야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 군단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넣겠다는 것이죠. 공천 기준은 미래라고 하면서 이게 청년인 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속이자. 뭐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2월 16일 청년들이여 정치교체의 주체 세력이 되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브로치처럼 장식품이 아닌 주도적이고 결정을 좌우할 권한이 있는 자리 그리고 숫자 이게 요구된다. 그래서 누구냐? 싹쓸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 군, 구의원, 시, 도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까지 지역정치의 모든 자리에 청년이 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나 알아듣겠죠. 결국 여기에서 앞부분을 봅시다. 주도적이고 결정을 좌우할 권한 있는 자리라는 것은 앞에서 봤던 청년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다는 그 뜻이 떠오르죠. 기억이 나죠. 주도적이고 결정을 좌우할 권한이 있는 숫자라는 것은 그러면 적어도 과반수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도 과도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시, 군, 구의원, 시, 도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 도지사까지 지역정치 모든 자리를 누구한테 준답니까? 청년에게 준답니다. 이러니 세대교체라고 하는 것은 청년과 정치 신인을 지방자치 단체장에 공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초의회, 광역의회 할 것 없이 이번 선거에서 지역정치의 모든 자리를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공천하겠다고 한 것이죠. 수차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 말했잖아 이러겠죠. 2월 18일입니다. 이정현은 지방정치는 작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를 준비하는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러분,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의 주체로 과감하게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선 TK에 내리꽂겠다고 하는 청년들은 누구냐? 일단 와서 그 자리를 한번 차지한 다음에 국가 지도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여기를 버리고 총선에 가고 총선에 가면 기존의 의원들은 그때 가서 또다시 다 공천을 못 받겠죠. 청년에게 줘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대선에 나간다는 설계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준비하는 청년. 이게 이제는 보니까 지방선거라는 이름을 무색해하고 이미 정해놓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들의 목록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청년 그룹이 있습니다. 청년 군단이죠. 한덕수 총리 밑에 청년 군단이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밑에 청년 군단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놨습니다. 지금 청년 보고 들어와라 하는데 들어가면 들러리지요.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청년들하고 같이 줄 서려면 박사학위가 있고 외국 유학을 갔다 왔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국회의원 몇 명쯤은 자기를 보좌관이든지 하면서 밀어주고 이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 국회의원까지 해서 넉넉 잡아서 2,000명은 좋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차례가 안 돌아갑니다. 2월 19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이정현의 글입니다.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 시작하겠다. 혁신공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이룬다고 하니까 청년을 공천, 모조리 청년을 공천하는 게 혁신공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천관리위원회 30, 40대가 60%다. 50대는 특별히 자기네 내부인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60%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위원을 어떻게 뽑았느냐? 딴 거 다 안 보고 혁신 공천을 할 수 있는지 청년을 뽑을 사람, 이들이 서약식을 하면서도 청년을 뽑겠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선거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 정당법 위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이거 떠나서 국민의힘 공천 방향은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향해 나아가는 거다. 딴 거 없습니다. 그들의 청년 군단이 모든 걸 싹쓸이하는 게 그게 혁신 공천이라는 거죠. 다 나가. 너희들 다 그대로 두고 나가. 이러는 겁니다. 이제 혁신 공천이란 등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의 공천이다. 그런데 세대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등호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시, 군, 구 의원, 시도 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까지 지역정치의 모든 자리에 청년과 정치 신인을 공천하는 것. 지금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뉴스에서 나오기는 모두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 내쫓겠다. 그리고 단지 혁신공천만 고려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무죄 변호를 한 변호인, 이재명 대선 캠프에 장을 했던 이런 민주당 사람을 임명했죠. 뭐 민주당하고 뒤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훈을 데려가고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사람을 데려오고 이정현이랑 뒤에서는 한솥밥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정치교체라는 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명 씨하고 한솥밥 먹는 게 가능한 그런 개념입니다. 2월 20일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가리를 선언합니다. 갈수록 말이 험악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현직들이 다 출마를 고민한다. 또 나오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당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 대신 빼앗아서 국민의힘이 살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고 포기, 저항하지 않고 청년에게 자리를 내놓는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갈 것이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얼굴은 안 보는데 알아서 갔으니까 때리지는 않겠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앞에서 봤죠. 2번을 달고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이어서 2번을 달게 되는 건데, 당원을 아주 파렴치한 자들로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죠. 이번 공천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정리라는 것은 흔히 목을 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가리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남김없이. 이게 판가리, 판을 바꿔버린다. 다 내쫓아내고 청년을 집어넣는다. 본인이 또 이걸 확인을 해주죠. 청년이 앞에 서고 중장년 세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듭시다. 앞에 서는 사람은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거고, 뒤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뒷바라지 하는 사람입니다. 세대 교체는 단순한 연령 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 교체 말을 합니다. 정치 교체는 그동안 당연했던 질서를 과감히 뒤집을 때 시작됩니다. 정치 교체는 지금까지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다고 하죠. 그래서 세대 교체는 단순한 연령 교체가 아니고, 청년이 지배층으로 등장하고 중장년이 그 밑에서 보좌를 하는, 그들 말로 새로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걸 여는 게 세대 교체다. 정치 교체는 그동안 당연시했던 질서를 과감히 뒤집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질서, 우리 헌정사, 그 긴 기간 동안 자리 잡아온 질서를 뒤집겠다. 이들은 과연 어디서 온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출마하지 않고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당을 계속 이용하려는 자들이다. 이거 정리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선택은 그저 백기 들고 전부 지금 있는 이 땅에서 떠나라. 빈집 남겨놓고 가라. 성가시게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이야기죠. 2월 22일 마지막 치료 D100일, 선거 전 100일에 이제 마지막 치료를 한다. 이번 선거는 당을 다시 살릴 마지막 수술대다. 이 수술대는 어떻게 당을 살리느냐? 지금 있는 모든 이 정치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잘라내는, 그래서 남김없이 잘라내고 그 자리에 외부로부터 청년 군단을 들여와서 당을 살리는 그런 수술대다.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본 내용상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청년 전문가를, 이때 전문가는 나이 든 사람은 전문가로 치지 않습니다. 청년 전문가는 청년이면서 스펙이 대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다른 사례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청년 낙하산 후보자, 아니 사실은 낙하산 감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기고문에서
그냥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전문가를 브로치처럼 사진용 장식품으로 세우면 끝이다. 자, 그러면 이번 공천 심사에서 열심히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봅시다. 있을지. 공개 오디션 이런 것도 하고 PT, 정책 발표, 또 시민 전문가 배심원의 평가 이런 것도 검토하는데 전국 단위 획일 적용이 아니라 현직과 비현직을 구분해서 달리하고 유리하고 불리한 지역을 구분해서 달리하고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하는데 맞춤형 공천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이해하겠습니까? 우선 이 수술대가 뭐냐? 그냥 간단히 말해서 중장년을 모조리 잘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여기에 도장 찍으라는 것이죠. 선거에 나올 당사자들은 통합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는 당의 이러한 데에 맞춰서 무조건 청년을 찍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은 청년 전문가를 공천하기 위한 맞춤형 공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천 받을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합격시킬 사람 정해놓고 보는 시험,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중에 자기들이 정하지 않은 사람은 괴롭히겠다, 개망신을 시키겠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밝히고 있는 이런 공천 받을 의미가 있는가? 주민자치라든지 국민주권 이념을 배척한 위헌정당의 행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구나 뻔뻔하게 공표하는데 저 지방 총것들은 대놓고 욕을 해도 못 알아들어 라는 지방 무시인가 싶기도 합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연일 쏟아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2월 23일입니다. 지방선거 D100의 각오. 첫째, 미래중심 공천을 하겠다. 셋째, 혁신공천을 하겠다. 그게 뭐냐?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다. 위원들에게 당부한다고 하는데 공천 과정 전체가 정치 혁신의 모델이 되도록 해라. 청년을 뽑아라. 그 이야기죠. 후보자들에게 부탁. 결과에 승복하고 최종 후보를 중심으로 함께 띄워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정해놨는데 나중에 왜 내가 아니냐고 반발하지 말고 우리가 정한 사람한테, 이거죠. 웬만하면 공천 신청하지 마. 출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공천 신청해서 너는 어차피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사람이 나오면은 네가 떨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밀어라.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또 약속을 한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천, 청년을 공천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을 살리는 공천을 하겠다. 이 부분이 참 묘합니다. 미래 중심 공천이란 이제 보니까 청년을 100% 공천을 하겠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정치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다른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들이 이념 대립을 심하게 비판을 합니다. 좌우의 대립이 문제다. 그런데 좌를 없애려고 하지 않죠. 우를 완전히 섬멸함으로써 대립이 존재하지 않게 한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우파를 죽인 것은 국민의힘인 것을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을 살리는 공천이라는 부분인데 지방선거는 지방을 위한 것이죠. 지방 주민을 위한 겁니다. 왜 지방선거가
특정 정당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정당은 공천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현재 출마 예정자 여러분, 예비 후보자도 그렇고 도살장 앞에 줄선 소와 같은 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권자 여러분은 저 발칙한 국민의힘, 이제 보면 헌법을 위반하고 또 국민주권주의 지방자치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자기들의 그 피지배민 취급을 하는 그들에게 집 밟히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처음에 봤던 내용을 다시 읽어봅시다. 몇몇 뜻풀이들을 봤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봅시다. 안전지대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전지대 2번을 붙여놨는데 이 경우 안전지대는 TK를 뜻합니다. 안전지대는 좋은 곳이 아니고 암덩어리여서 대수술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설정을 해놨죠. 장동혁, 이정현 이들은 지방선거 공천을 준비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치에서 변화가 늦는 곳은 안전하다는 지역이다. TK다. 오랫동안 당의 간판만으로 정치가 가능했던 구조 TK. 당의 덕으로 선출이 되고 당의 2번만 받으면 그걸로 삼선하고 했던 그런 곳이다라고 지금 자기들의 자랑을 하고 있죠. 당세가 강한 지역, 바로 TK는 국민의힘이 아주 강해서 국민의힘이 꽉 잡고 있어서 그런 곳인데 시민들이 불만하는 것은 2번만 달면, 번호 2번만 따면 그냥 당선이었다는 그 익숙함과 안이함, 이거 싫어한다. 그러니 그대로 두지 말아야 된다. TK를 유절내야 된다. 이렇게 당세가 강한 지역 TK는 실험장이 돼야 한다. 이 실험장은 수술대와 서로 흡사한 그런 뜻이죠. 과학자, 경영인, 현장 전문가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에게 기회를 열어야 한다. 이거 통째로 그냥 청년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고 시골 청년이고 이 낙하산 청년을 가리키죠. 한 2,000명 넘게 동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지대는 TK라고 했죠. 안전지대가 더 이상 정치의 안식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공천은 기득권에서 미래로, 다시 말해서 TK 사람들, 이번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TK 사람들 몽땅 다 제거하고 미래로 국민의힘에서 준비한 청년 군단으로 바꿔야 한다. 이 바꾸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가장 안전한 곳 TK, 이렇습니다. 형식적 절차만이 아니라 익숙한 기준을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아무 법도 아무 절차도 안 지키겠다. 공천을 그렇게 해서 되느냐? 당원의 뜻을 무시해서 되느냐? 이런 거 다 무시하겠다는 거죠. 정치는 단순한 규정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다. 절대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밝힌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씨는 TK,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청년의 길에 앞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을 들여밟자라는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뜻으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걸려 있던데 그거를 패러디하면 이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혁신의 가면을 쓴 공천 테러다. 이렇게 우리가 12일부터 지금까지 공관위원장이 수없이 쏟아내놓은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